그리고 그러면 이제는 이제 뭐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넘어서서 이제 하이퍼 오피스텔이라고 새로운 시장이 열려요. 이제 언주로 쪽에도 하나 생기고 네. 도성공원 쪽에 하나 생기죠. 네. 그리고 영동대로 쪽이야 워낙에 그러한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잖아요. 네. 보셨을 때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느 입지가 더 좋은지 입지를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같은 컨디션의 물건인데 입지를 보시잖아요. 근데 가격은 비슷해 라고 했을 때 네, 하이엔드라고 해도 좋고 뭐 최고급이라고 해도 좋고 이런 게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강남 안에서는 그렇게 좀 수요가 되는 데가 원하시는 곳들을 보면 그래도 뭐 압구정, 청담 이쪽이니까 예, 그쪽을 솔직히 많이들 원하시고 대치동, 도곡동만 넘어가도 거기도 물론 있어요. 고급 빌라나 고급 주택들이 꽤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타워팰리스가 있지만 그 외에 이제 모던하우스나 이런 것들도 보면 매가나 근데 평형도 크고 좀 조용한 걸 선호하시는 분이거나 이런 분들은 또 그쪽을 좋아하시거나 도곡동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뭐 그쪽에 뭐 카일룸이나 지웰 쪽이나 이런 것들이 괜히 고급 빌라들도 꽤 많이 들어가 있고 내복역 인근으로. 근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흔히 이제 기사에 많이 나오고 그런 상위 1% 최고급 이런 쪽을 보면 수요는 그래도 이제 청담동, 압구정 그쪽. 그러면 그쪽 이제 한강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한강변이 아니어도 물론 가격에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수요를 보면은 네, 그쪽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 연예인분들께서 네. 많이 하신 곳인데 에테르노나 네. 워너도 있고 네. 그리고 그쪽에 리카르디도 이제 뭐 올라갈 네.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분양을 시작할 것 같기도 하고 좋아하시는 그 마크힐스도 있고 상지도 있고 PH도 있고 그리고 뭐 더픽도산도 있고 이쪽으로는 안 갈게요. 이쪽에서만 이렇게 딱 볼게. 내가 압구정 청담만 봤을 때 내가 도산공원에서 이제 청담동 사이에 있는 것 중에 하나만 딱 픽하라고 하면 모든 가격이 동일하다. 내부 컨디션 이런 거는 당연히 신축이 더 좋겠죠. 신축이 더 좋겠고. 그러니까 이런 건 되게 애매한 거예요. 기준을 어떻게 들이대는 게.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는 영동계 그 남단자를 저는 좋아하고 그런 거죠. 예, 그쪽 자를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마크힐스 좋아하시잖아요. 마클스도 좋고 그리고 빌폴라리스도 전 구조나 그런 거 좋아해요. 빌폴라리스도 빌폴라리스. 좋아하고 카일롬 2차 같은 데만 가도 거기는 뷰가 뭐 연고 전망이니까 그런 장점도 있고.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본다면 저는 그쪽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 그쪽을 가장 좋아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비교를 이제 그 라인 쪽에서 다른 데랑 이제 갖다 놓고 비교를 하는 거고. 왜냐면 어쨌든 뭐 심심하면 뭐 국내 최고가 아파트 1등 찍는 동네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요즘에 한남동도 이제 많이 거래가 되고 하니까 실거래가니까 호가로의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가가 찍히는 거래가 된 내역을 가지고 선정하는 거니까 매해.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래서 그 근처면은 솔직히 뭐 저는 다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로를 봤을 때도 그 대로 쪽에는 영동대로 도산대로랑 영동대로가 만나는 그쪽이, 곳이니까 그쪽을 네. 잘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쪽을 좋아하는 거고. 그리고 보시면은 갤러리 그쪽에 많이 집중돼 있고 맞아요. 그건 그다음에 맞아요. 뭐 상업 인프라 역시 되게 집중이 돼 있고 그러니까 문화, 상업 그다음에 교통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집중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선호하시는 것 같고 저는 제가 그쪽이랑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그쪽에서 일을 했었고 하니까 영동대교랑 도산대로 만나는 그 영동대교 남단 위치를 좋아하죠. 그러면 지금 재개발 일이 지금 되고 있는 데가 이제 청담동 그쪽이잖아요. 저기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재건축이- 있는 게 이제 루엘이랑 홍실이 되고 있죠. 홍실은 아크로가 되고 3익이 루엘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압구정도 이제 얘기가 슬슬 올라오고 있잖아요. 압구정은 이제 뭐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자료도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근데 이주가 시작돼야 솔직히 이제 지켜보시기에 이주가 시작돼야 아, 저 되는구나라고 생각들을 하시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뭐 압구정 재건축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거기는 어때요? 홍실은 이제 동으로 치면 삼성동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홍실 아크로가 먼저 될 거예요. 공사 근데 속도를 보면. 분양을 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저도 못 들었어요. 맞죠? 그쪽은 제가 잘 쳐다보지를, 홍실은 제가 잘 쳐다보지를 않아서. 아니 그래도 친하신 이제 부동산 분들이랑 얘기하면서 했을 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쪽에.
이유가 뭐예요? 다 청담동에 있는 부동산들이니까. 아니 그래도 어차피 길 하나만 건너면 되는 거죠. 아니 뭐 그렇죠. 근데 뭐 그건 제가 내용을 들은 게 없어서 물어보지도 않았고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질 않아서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힘들고 모르는 걸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로얄 같은 경우에는 뭐 웹상에서는 5월에 분양을 일반 분양을 한다라고 해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영상에서 많이들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건 정확하지 않은 거거든요. 5월, 6월 그러니까 지난달에 한 거는 조합원 분양을 한 거고 조합원분들 분양을 한 거고 이르면 하반기에 일반 분양을 176세대인가를 할 텐데 당연히 뭐 한강 전망 있는 쪽이나 고층은 아니에요. 평형대도 대형 평형은 아니고 그런 것들을 분양을 할 텐데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쳐다보고 지금 딱 그것만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많고 경쟁률은 뭐 꽤 나올 것 같고 뭐 얼마 전에 했던 흑석 차이처럼 그만큼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줍줍이잖아요. 네, 로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 실거주 하셔야 되는 데고 당연히 이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 청약통장을 쓰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경쟁률이 그렇게 막 뭐 어마무시하게 나오진 않겠지만은 다 실수요자들이 다 꽤 셀 거예요. 당연히 뭐 포기 세대나 이런 거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기다리시는 분들 중에는 그걸 기다리는 와중에 이제 조합원 분들 매물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도 꽤 되죠. 여차해서 안 된다 싶으면은 그냥 그거 이제 가져오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되죠. 근데 이것도 이제 다 현금을 하셔야 되는 거라. 네. 그리고 이제 분양이 되면은 아무래도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제 청담 자이 가격을 보고 그걸 이제 기준 삼아서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 하면은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내년 넘어갈 수도 있고. 아무튼 계속 지금 영동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곳이니까. 이번에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왔다 갔다 진짜 다 돌았는데 느낌이 뭐냐면 강남역은 네. 삼성이 먹여 살리는 느낌이고 그러니까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상주 인력만 정말 많은 곳이고 그게 거의 삼성 임직원들이잖아요. 뭐 그렇죠. 그렇게 있고 거기에 관계된 밴드업체들부터 시작해갖고 뭐 정말 많죠. 근데 거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삼성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큰 사옥이 거기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삼성 관련된 일을 예전에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빌딩들을 삼성들이 통임대를 한 곳들이 많더라고요.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큰 사옥이 있는데 삼성이 또 그 빌딩들을 다 통임대를 할 정도의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여기는 삼성이 먹여 살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삼성 바로 뒤에도 뭐 하나 있잖아요. 오피스텔, 하이엔드 오피스텔. 루피에드요? 그러니까요. 거기도 한 방에 완판되잖아요. 루피에드는 뭐 거기는 왜 그렇게 됐잖아요. 루피에드 강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위치가 좋은 곳이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일찍 했으니까 분양가도 지금에 비해서는 좀 싼 편이었고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엔 비싸다고 하셨어요. 그 당시엔 비쌌어요. 그 당시에는 비싸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 위치면 그러니까 입지 보고 하시는 게 맞기는 해요. 입지 보고 여기는 뭐 이 가격 나중에 가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하고 가시는 거니까. 근데 삼성역은 현대가 먹여 살리는 느낌이에요. 지금 이제 GBC 완공돼야죠. 그러니까 돼야 되는 거고. 그 부지가 적은 부지가 아니잖아요. 이거 한전 부지였는데. 너무 크더라고요. 아마 한 50층, 60층, 50층, 60층 무역센터 트레이드 타워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되고 부지 너무 넓고 그런 약간 사옥이 들어온 느낌이니까. 그리고 거기 밑에도 이제 환승센터가 생기고 뭐 하다 보면 유동 인구나 이런 건 어마무시하겠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유동 인구로 보면 강남역이 제일 많은데 야 그렇게 치면 지금 현재 강남에서 호재가 제일 큰 게 GBC랑 거기 환승센터 들어오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게 일단 가장 커 보이죠. 제가 봐도 야 여긴 장난 아닌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결과적으로 어쨌든 그 수요가 항상 넘치는 곳이고 그거만큼 이제 물론 수요가 아무리 넘친다고 해도 뭐 임대료나 뭐 집가나 이런 것들이 땅값이나 이런 게 무한정 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좀 조정이 되는 시기인 것 같고 그래서 한동안은 그 가격이 많이 올랐다 싶으면 거래량이 떨어져요. 거래량이 쭉 떨어지니까 그러면 한동안 또 공급 없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과거에 지난 시기에 했던 것들이 좀 안정을 찾아가면 이제 그러다가 좀 모자라다 싶으면 또 하는 거고 그런 거라 이게 약간 뭐 사이클처럼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고급 오피스텔 이런 걸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넘어갔는데 여러 가지 호재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물론 용산도 호재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곳이고 여의도도 많고 한남동은 이제 3구역인가? 3구역이 이제 뭐 이조 시작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것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걸릴 거고 거기도 되면은 정말 좋은 동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봐요. 용산 말씀하셨고 여의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어차피 한남동도 여의도 용산이니까 용산 보니까. 네. 이렇게 보셨을 때 네. 강남을 뛰어넘지를 못할 것 같기는 해요 저는. 또. 인프라적인 부분이 크죠. 여의도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고 왜냐하면 일단 좁으니까 강남에 비해서 그렇죠. 구와동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 용산은 좀 넓잖아요. 다르죠. 넓죠. 넓긴 한데 지형 차이가 좀 있죠. 아 그렇죠. 지형 차이. 지형 차이가 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게 강남은 아예 태생 자체가 계획 도시였잖아요. 그렇죠. 완전 신도시 느낌인 거고. 네, 그렇게 된 거라 물론 이제 그런 기반 시설이나 뭐 기본 인프라가 뭐 물난리 나는 것처럼 그런 것도 뭐 재정비로 좀 그치. 필요할 거고. 물난리가 계속 날 수밖에 없죠. 하는데 어쨌든 당장 용산 딱 넘어가 산남대교 넘어가서 길을 보세요. 구시가지 같아요. 구시가지 네. 솔직히. 네, 강남은 그냥 딱 바둑판이잖아요. 네. 거의 사거리마다 여기. 아 있어요. 그렇지. 언주로만 여기 없어요. 아 그러네요. 네, 언주로만 없어요 지금. 그러네. 언주로만 아직 좀 그런데 거의 모든 사거리에 여기 있어요. 진짜 언주로에 여기 없네. 네. 쭉 내려가도 없네. 그렇죠. 성수대교 쪽까지 가도 없죠. 그럼 쭉 네. 우릉터널 밑으로 내려가도 없고. 네. 차량 이동량은 많은데 그런 맞아요. 거에 비해서는 조금 유동 인구적인 면에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언주로에 이제 대형 아파트 단지가 많이 없고 성수대교 막 넘어와서 이렇게 보면. 그렇지, 그건 맞아요. 그런 차이가 좀 있죠. 근데 다른 걸 보면 강남 대로만 봐도 거의 사거리마다 여기 있고. 맞아요, 그건 맞아요. 네. 거의 사거리마다 있어. 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영동대로도 보면은 청담역 시작으로 삼성역이 있고. 네, 뭐 봉은사역, 맞죠. 네, 그렇게 다 있죠. 그러다가 이제 일원역까지 있어. 네. 밑에도 있고. 그렇게 다 있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죠. 이제 이거는 계획도시고 이제 계속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용산도 이제 역이 계속 생길 거고 뭐 여의도 같은 경우는 교통은 역 되게 많아요. 여의도 맞아요. 자체도 그 동 하나에 되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2의 강남 뭐 제2의 강남은 있을 수 있죠. 제2의 그쵸. 강남은 있을 수 있고 근데 강남을 뛰어넘을 거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없을 것 같아요. 용산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용산을 다 갈아엎으면 가능할 수 있죠. 그죠? 다 그 재개발을 싹 다 해야 되는 거잖아. 네. 그리고 그죠. 근데 강남 쪽도 보면 오래된 건물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이면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아니, 그런 거 네, 있어. 아파트 그런 거 단지 그렇지. 특히 이제 좀 빌라촌 이런 데 가보면 네, 길 안 좋은 것도 물론 있죠. 다 있죠. 다 있는데 그런 거를 떠나서 이제 구 안에 그런 그냥 이렇게 설명할게요. 삼성현대 들어와 있고 맞아요. 네. 맞아요. 삼성현대 들어와 있고 맞아요. 네. 국내 매출 1위권 왔다 갔다 하나 물론 1위는 저기 반포동 신세가 항상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수익권 안에 들어간 백화점만 몇 그렇죠. 개가 있는지 그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럼 문화 갤러리 이런 쪽 문화 쪽으로 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행사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면 작년 분양가랑 올해 분양가 자체가 너무 달라져 버리니까. 앞으로는 더 뛸 건데 뭐. 아니 이게 분양가가 1년 만에 원래 이렇게 0.5배씩 뛰어요? 0.5배 이상으로 뛰어요? 좀 가파르게 뛰긴 하죠. 근데 그게 그런 거예요. 이제 분양을 하려면 땅을 먼저 사야 되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렇죠? 근데 땅을 먼저 사야 되는데 땅이 먼저 그렇게 뛰었잖아요. 그건 맞아요. 네. 그 지금 이제 분양하는 것들 보면 땅 계약을 언제 했겠어요? 그 예전에 했지. 네. 아주 이전에 한 것도 물론 있지만은 보통 보면 2019년 맞아요. 그때 그 언저리쯤. 네. 아니면 조금 빨리 했으면 2018년에 뭐 땅을 미리 샀거나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때 땅값이 미친 듯이 뛰었잖아요. 그건 맞아요. 네. 그리고 그거 플러스해서 자재비 인건비 지금 다 그치. 뛰었잖아요. 너무 많이 뛰었지. 네. 나쁘게 보신 분들도 있죠. 이거 뭐 너무 바가지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미친 어떻게 분양가 보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준공시에 그 받아야 되는 프리미엄을 다 먼저 받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그걸 들어요.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분명히 옳은 요인도 있어요. 그걸 감안하고 보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입지는 좋다라고 생각해서 저기는 내가 할 거야 라고 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분양가 비싼데 한번 올라간 분양가 잘 안 내려와요. 그러면 땅값은 무조건 오르기만 하냐? 아니 물론 내려가기도 하죠. 근데 그 낙폭이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렇죠.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네. 내려가는 그러니까 거는 적으니까. 한 5년, 6년 이렇게 올랐을 때 한 번 1년 정도 내려가고 요즘에 뭐 자료 찾아보면 워낙에 많으니까 한 10년? 한 15, 20년 이제 공시지가 한번 쭉 찾아보세요. 그러시면은 몇 년 올라갔다가 한번 이렇게 찔끔 내려가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죠. 내려가는 건 찔끔이죠. 뭐 그렇게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땅값 자체가 올랐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땅을 사서 공급을 하는 거다 보니 당연히 뭐 원자재값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라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또 소화가 되고. 아 그러니까 네.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강남 쪽에 이제 그런 고급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소화는 될 거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소화는 될 거다. 소화는 될 건데, 그럼 뭐 수익률적인 측면이나 그건 물론 옛날에 했던 것들에 미치지 못하게 수익률로 따진다면. 그렇죠. 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하면은 어느 정도 뭐 순환은 될 거고. 요즘은 그러면 투자를 수익률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시세 차익으로 볼까요? 작은 건 임대 수익률 보시는 거고, 중소형도 마찬가지고 중소형도 그렇게 봐야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 시세 차익이 나는 걸 보면은 오피스텔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피스텔도 보면 결국엔 커야죠. 그래도 30평 이상, 전용 30평 이상, 전용 30평 이상 이렇게 쭉 놓고 보면 강남에 쭉 꼽아봐도 6개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에 이제 역삼 SK 리더스비를 넣긴 했는데 큰 30평 넘어가는 게 많지는 않고 매수가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그 시기에 공급된 것 치고는 큰 평형대에 속하니까 그래서 뭐 끼워 넣은 건데, 그렇게 해서 있고 뭐 PM 플러스, 로얄 팰리스, 리더스비, 타워 팰리스, 뭐 부티크 모나코 뭐 요 정도만 대부분 30평 넘어가고 이런 거. 물론 상직하려면 주상복합이니까 거긴 오피스텔이 저층부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가격을 이렇게 뭐 포털에 쭉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시세 차익이 나는 게 결국은 큰 거. 뭐 맞죠. 네. 아 그렇다고 작은 게 안 나는 건 아닙니다. 작은 것도 뭐 아무리 강남대로에 있는 9평 뭐 이런 소형 오피스텔도 분양가랑 비교해 보면 많이 올랐죠. 네. 그건 물론 시세 차익 났죠. 근데 시세 차익 나기도 했고 그 사이에 받은 임대 수익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은 거죠. 물론 이제 판매가 돼야 되는 거고, 시세 차익을 실현시켜야 판매가 돼야 시세 차익이 실현이 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뭐 호가나 이제 거래가 그래도 하나씩 되는 거 보면은 시세 차익 면에서는 평에 큰 게 유리하다. 난 로얄 팰리스에 대해서 예전에도 한번 듣기는 했었었는데, 로얄 팰리스에 대해서 좀 살짝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로얄 팰리스는 거긴 다 100평대예요. 계약 면적이. 계약 면적이 네. 그럼 전용으로 따지면 전용률이 좋아요. 50% 나와요? 50% 넘어요. 그래서 50%가 넘는다고? 전용으로 따지면 60, 거기는 뭐 커뮤니티나 이런 게 없으니까. 아 그래도 네. 60% 정도 나온다고요? 아, 50% 넘는다고. 와 근데 50% 넘는 저 이전에는 다 오피스텔처럼. 50% 넘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전에는 다 넘었어요. PM 플러스도 그럼 50% 넘어요? PM 플러스 50% 가까이 되죠. 가까이 넘을 되는 거예요. 거지. 넘을 거예요. 조금 넘을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뭐 강남대로에 있는 그 소형 오피스텔들 뭐 10평, 전용 10평, 9평 이렇게 나오는 것들, 그것들도 50% 넘어요. 그래요? 네, 요즘 들어서 이제 타공용 면적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니까 전용률이 떨어진 거지. 이제 지난 좀 예전 것들 보면 대부분 50%는 넘겼어요. 네, 그래서 그럼 보면은 50평이 다 넘겠네. 60평 넘죠. 아 진짜? 네, 그러니까 대형 오피스텔이죠. 근데 그럼 그건 없겠네. 바닥 난방은 안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층고 높아서 시원시원하고, 그리고 언제로 대로변에 있잖아요. 앞쪽으로 이제 뭐 막고 있는 거 없고 관악산까지 다 보이니까. 아 그러네. 네, 그런 것도 다 좋고, 당연히 주차 다 좌주식이고 기본 2대 이상 되고. 옛날 오피스텔, 큰 대형 평형대 오피스텔이 좋은 게 네. 주차가 많아요. 네, 그게 좋은 것 그렇죠. 같아. 그래서 어쨌든 거기도 세대수 적고 30세대가 안 될 거예요. 당연히 갖고 있는 대지 지분도 클 거고. 그러니까 거기 저희가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도 봤고, 그리고 드론으로 찍었는데 굉장히 건물이 커요. 네, 건물 커요. 건물이 큰데 네. 30세대밖에 안 들어간다. 네, 층당 도세대인가? 도세대인가 세세대인가 헷갈리는데, 그건 이제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층고도 굉장히 높고, 예전에 처음 어릴 때 처음 갔을 때는 호텔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뭐 PM 폴스도 마찬가지였고. PM 플러스는 말할 게 없잖아요. 거기는 커뮤니티가 필요가 없다니까요. 처음에 들어갈 때 입구 찾아서 한참이었어. 그러니까 SSG 푸드마켓 있고 거기 또 그거 있다면서, 그 병원이 있잖아. 처음이 있잖아. 그게 커뮤니티 아니에요, 뭐 거기는? 그렇게 있고 바로 건너면 이제 갤러리 많은 이제 청담동, 그러니까. 네, 명품거리 쪽 바로 들어가는 거고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다른 거는 뭐 타워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단지가 너무 크니까 거기도 오피스텔이 대형 평형 오피스텔 많아요. 정말 큰 거 많아요. 조금 이건 2000년 초반이니까 그래서 소개를 잘 안 하는 거고. 근데 좋긴 하잖아요. 아 좋죠. 당연히 좋죠. 그리고 거기 잘 지었죠. 어. 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죠. 시간 차이가 그렇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은 어쩔 수가 네, 없어요. 그 부분 때문에 그런 차이는 좀 있고 단지 자체는 워낙에 크고 거기도 다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니까 편하긴 하죠. 그리고 쭉 보면은 강남 쪽은 대형 오피스텔 많이 없어요. 와, 그렇게 치면 예전 오피스텔이랑 지금의 새로 지어진 오피스텔이 좀 스타일이 많이 변했어요, 그죠? 다르죠. 완전 많이 다르죠. 다르죠. 네, 그러니까 좀 다르죠. 이게 추구하는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내부 내가 사용하는 실사용 면적은 적어지고 공용 면적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뭐 커뮤니티나 아니면 뭐 사람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많아진 느낌. 그리고 뭐 그때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내가 아주 좋은 집에 살고 내가 프라이빗하게 쓸 수 있는 느낌은 있었을 텐데 지금은 더 그거보다 더 편해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더 고급스러워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그 안에서 웬만하면 다 해결될 수 있게 했죠. 그렇죠. 그냥 컨시어지 자체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이런 컨시어지나 이런 뭐 부대 시설, 뭐 주민 편의 시설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대형 아파트 단지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약간 이런 고급 주거 시설에 한 거는 카일룸이 전 최초라고 생각을 하고 카일룸이 이제 뭐 영화관 있고 뭐 피트니스 센터 있고 센터라고 하긴 좀 그렇고 피트니스 룸이 따로 있고 그랬던 것 같고 그러면서 그게 조금씩 더 커졌잖아요, 그 공간이. 네, 그렇게 됐고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갤러리 아포레에서 뭐 수영장 들어가고 사우나 들어가고 이렇게 돼서 그것도 주상복합이니까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더 니즈가 강해지니까 요즘에 나오는 물건들이 다 그게 보통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요. 니즈가 강한 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네, 수요자분들이 정말 그거 수요자분들이 니즈가 강하다고는 저는 그건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면 근데 그건 이건 상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있잖아요. 상술이라고 하면 너무 저렴한가 표현이? 아니, 근데 판매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근데 그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내가 만약에 거기를 분양을 받거나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사는 집에 이런 거 있어랑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낫잖아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근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분양가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그래도 아마 하실 분들은 하시지 않을까. 하실 분들은 하시죠. 생각해요. 그건 이제 선택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제 중립기어 놓은 상태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지금 이제 하는 얘기는. 그래서 근데 솔직히 저는 그거는 있어요. 차라리 PM 플러스 할래 뭐 할래 그랬으면 저는 PM 플러스를 할 것 같아요. 그런 커뮤니티 그건 이제 현금 한 번에 내야 되잖아요. 현금 한 번에 내야 되잖아요. 그러네. 그런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예전에 하셨던 분들 참 부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그냥 뭐 꼬마 빌딩이나 이런 건물들을 많이들 하셨다고 하면 그 금액, 그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 거잖아요. 요즘에 뭐 말씀하신 고급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건물을 하는 것보다 이런 고급 오피스텔 있잖아요. 하나씩 분양을 종류별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셨더라고요. 약간 장바구니에 잡듯이 모으시는 분들도 맞아요. 진짜로 그냥 컬렉터처럼. 네, 제가 아직 만나뵙지는 못해서 아니 근데 제가 아시는 분은 PM 플러스도 한 2개를 가지고 있고 네. 아트도 하셨고 네. 아스티도 그 한 분이 갤러리도 하셨고 루시아 도산도 하셨고 몬테리아도 하셨고 르니드도 하셨고 다 그냥 분양되는 것마다 하나씩 다 그냥 분양을 받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매매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이득이니까 자금력이나 이런 게 충분히 되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시면은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엔 이 금액으로 그냥 빌딩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하셨던 분들이 요즘에는 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네, 어차피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흐르고 내가 그 기간을 충분히 버틸 수 있고 자금력이 충분하다 하면은 놔두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들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고 드론 영상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니 강남만한 곳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돈만 있으면. 솔직히 가격 방어라는 부분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진짜 잘 되는 곳이잖아요. 강남은 절대 안 떨어져.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 강남도 떨어지긴 해요.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 방어율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갖고 계신 분들이 일단은 떨어지는 걸 안 좋아하셔서 그러니까요. 안 팔아요 그게. 근데 맞아요. 물론 파시는 분도 있죠. 근데 그 비율을 따진다고 보면 그냥 버티실 수 있는 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격
뭐 웬만큼 진짜 사정에 의해서 급매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닌 이상 정말 집단적으로 갑자기 우르르 떨어지고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격 방어율이 높다는 거지. 강남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떨어져는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방어율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아 진짜 돈만 있으면 하나 사고 싶다. 버세요. 하시면 되지. 아무튼 오늘은 강남 대로변 쪽을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그냥 강남 전체를 다 얘기한 느낌이에요. 전체라고 할 수는 없고 하나의 그냥 이 바운더리 내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 한 1시간 정도 찍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도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목이 마르네요. 아, 그래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더 궁금하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 있는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주시면 깨서 24시간 상담 도와드릴 겁니다.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박건율 네, 이주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